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세요. 자, MLCC 세계가 탐내는 초호황 시그널이라고 하네요. 자, 최근 삼성전기 주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흠칫 놀라셨을 겁니다. MLCC가 또 이 정도가 됐나 하다가 또 불신을 한번 들어 올리다가 오늘 하나증권에서요. 앞으로 MLCC 업황이 견고해지고 수급도 타이트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전망과 함께 사마 콘덴서가 오늘 22%대까지 최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MLCC 이번엔 진짜일까요? 변영희 대표님, 네.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주식을 할 때 삼성전기를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이거는 너무 어렵다. MLCC 좋다면서 해서 속았던 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한알령 해제의 그 정도로 불신의 섹터와 종목이 됐는데 이번엔 진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표상으로는 일단 이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실적 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수요적인 측면들과 실적의 연계 성과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MLCC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연속성이 좀 많이 부족했고 기대보다는 주가에 좀 상당한 반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뭐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가 정말로 이제 업황에 관련된 어떤 자신감 내지는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에 확장성을 정말 좀 입증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은 AI 서버형 MLCC, 고효율, 고전력 부분에 이제 탑재되고 있는 MLCC 탑재량들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과거에 사실 MLCC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전장형 수요 기대감들이 더 크게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현재 실적 부분들은 AI 서버향에 대한 매출 부분이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들을 좀 이뤘고 저는 뭐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전장형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기술 고도화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대체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 한 대에 탑재되고 있는 MLCC의 어떤 소유량이 한 3,000대, 하이브리드가 한 6,000대, 그리고 전기차가 10,000대에서 20,000대인데 자율주행은 30,000개 이상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뭐 MLCC 업황에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기조는 유지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코멘트는 일단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염두에 뒀다는 점. 공급자 우위입니까? 그렇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좀 타이트하게 되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공급자 우위 시장들이 지속되면서 주가 반영을 좀 강하게 한 점들 좀 우리가 상기해 보면 사실 MLCC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연속성 관점 그리고 정말로 쇼티지 아니면 공급자 우위의 어떤 시장 조성들이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설명을 들어보고 옛날에 이 아팠던 추억을 생각하면 퍽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이 MLCC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또 공급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의 42%가 증가하고 한다고 하는데 MLCC가 여러분 고용량 그리고 전압에 대해 안정화를 주는 또 이 부품 중에 하나다,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써있죠. 삼성전기 및 MLCC 장비주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수 PB님 삼성전기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참 MLCC도 좋은데요. 요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유리기판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기판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PC라 말고죠. 이제 모바일 수요가 올라가면 삼성전기도 좋을 것이다. 되게 많아요. 여기 MLCC까지 가면은 호재 기대할 수 있는 게 포인트가 3가지나 있는데
그 밸류는 앞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MLCC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모바일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삼성전기의 주가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매출의 이제 절반은 MLCC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업황이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방금 표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확대에 따라서 전류 공급을 이제 안정화하기 위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과 MLCC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 반영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테슬라 쪽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쪽에서 만약에 러브콜이 좀 들어온다면은 MLCC 외에도 FC-BGA로 포용되는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까지도 나올 수 있다. 특히 2034년까지는 현재 나오는 매출에서 테슬라 쪽에서 두 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테슬라 세트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상품군에는 이제 전기차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보택시까지도 있고 플랫폼 서버까지도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하량이 2024년에는 한 180만 대 테슬라 쪽에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34년에는 이게 670만 대까지 한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칩 출하량도 390만 개에서 120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기의 테슬라향 매출도 2025년에 한 6천억 정도에서 34년 이제 10년 후에는 2조 원까지도 테슬라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단 MLCC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되는 삼성전기 쪽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이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필수적인 겁니다. 그에 대한 밸류 진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MLCC 섹터 내에서 종목 지금 어디에 보는 게 좋을까요? 변영희 대표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뭐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리겠는데, 지금 사도 괜찮나요? 네네. 오. 일단 뭐 글로벌 MLCC 시장 점유율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위권 안에서 대다수의 뭐 일본 기업이 선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사가 2위, 전체적으로 상반기 기준 한 25% 정도에 대한 매출 시장 점유율을 좀 구성하고 있고, 2022년도에 대한 점유율이 불과 4%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 단위로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위 업체에 있는 뭐 무라타를 저는 충분히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캐파를 향후에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장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네. 저는 목표가로 한 19만 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15만 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5만 1,000원.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본에 보니까 김병수 PB님도 삼성전기네요.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MLCC가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4년 7월에 지나갔던 전고점을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엔비디아의 이제 최신 AI 반도체에 적용되는 MLCC 수가 뭐 이전 모델 대비 10배 이상 많은 30만 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MLCC 공장 가동률이 95%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고, 일반 MLCC 대비해서 이제 AI 쪽 MLC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도 작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때 17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작년 7월 전고점을 맞고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에 좀 쉽게 뚫어낼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쉽게 뚫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LCC 삼성전기 연속 2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 이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도 제약바이오 상승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 풀린다. 제약바이오에는 이벤트도 현재 많습니다. 9월에 학회 이벤트가 잔뜩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에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보다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말고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섹터가 있어? 라는 의문이 던져지면은 딱히 또 생각나는 섹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수 PB님, 자, 지금 금리 인하가 뭐 하루는 좋다가 하루는 또 안 좋기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상승은 뭔가 금리 인하 유무와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그쵸.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9월, 10월 넘어갈 때 바이오 확실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에 바이오 기업의 임상 발표가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증시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수준인데 미국을 좀 살펴본다면은 상원에서 내년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CDMO 기업, 특히 우리나라 CDMO 기업에 유리한 생물 보안 조항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내 에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도 기대주라고 뽑힌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등이 종목명이 언급이 되면서 에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제들이 임상 실험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바이오주 또는 이제 임상 이런 캘린더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워낙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기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섹터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새로운 키워드가 뭐 하나 좀 보여가지고 변영희 대표님, 네. 파머징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마시, 제약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이머징이 합쳐져서 파머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 가능성 높은 신흥 제약 시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잘 진출될 것이냐라는 오늘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까요, 앞으로? 네, 일단 뭐 충분한 어떤 수요처 관점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텐데 사실 이 파머징 마켓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오늘 뭐 갑자기 좀 부각됐다기보다는 한 3년 전부터 일단 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하는 의약품에 관련된 출시 일정들이 재차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올해 유독 이 백신이라든가 일부 복제약 말고 일반 의약품에 관련된 허가 신청들이 승인을 좀 받으면서 일단은 해당되는 어떤 수요 확장성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좀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이유들은 인구수가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좀 크게 좀 증가하고 있거나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완만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의약품에 관련된 수요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CDMO사들에 대한 역량 부분들 특히나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리 약국을 좀 가보더라도 유럽이나 뭐 북미 시장에 있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어떤 진출들이 거의 뭐 시장 과점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진출 요건들은 CDMO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한 경쟁력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앞으로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아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종목명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머징. 네, 맞습니다. 예. EGD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오늘 나왔다 기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동남아시아 쪽 시장, 특히 태국에서 이제 738억 나보타의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었고 태국 시장 진출 후에 시장 점유율 지금 30%를 달성했습니다. 태국 미용 시장 규모가 현재 2조 원에서 2030년 4조 원까지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나보타 연 매출 5천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볼까요? 네, 지금 14만 원 넘어가고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빠 전고점을 얘기하는 18만 원 선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전일 고가 흐름이 좀 나왔던 D&D 파마텍을 좀 해봤는데 일단 DD012라고 불리우는 메시치로제에 관련된 하반기 성과 이 부분이 중요한 성과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 시간 4일 메셀라의 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되는 이 주사제형 그리고 경구형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들 단기적 어떤 수급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수 PB, 변영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